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의 이슈들 중에서 교육 문제, 국제정책, 의료보험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Tax Policy, 대법원 판사 지명전, 그리고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ax Policy입니다. 이 트럼프의 기본 경제 정책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ax Cut, 감세고, 또 하나는 Spending More,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기관 시설에 대한 확충 개수, 이것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약 1조 달러를 쓰겠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텍스 기본은 비즈니스 프로핏 15% 이하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정책이고, 다시 말해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탑 레이트를 35% 이하로 한다. 지금 39.6%인데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을 스몰 텍스를 통해서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대폭적인 감세를 하겠다고 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를 돌린다. 많은 공화당 대통령들이 이미 이 정책을 썼습니다. 레이건이 그랬고 부시가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은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입니다. 부자 감세를 일반 소시민들의 감세와 동등하게 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투자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문제, 미국에 지금 낡은 다리, 도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하면은 공장이 돌아가고 건설업이 돌아가고 돈을 풀겠다 하는 정책인데,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채 상승입니다. 원래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회의 반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는데, 현재 미국의 부채 19조 8천억 달러입니다. GDP의 약 106%에 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빚이 많은 거죠. 이 중에 국채를 중국이 1조 2,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1조 1,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감세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개인과 기업의 보유 달러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지금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또 기관 시설 투자를 통해서 돈을 풀자, 낡은 시설 개선할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어떡하겠느냐, 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자 감세는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Supreme Court Judge, 대법원 판사 지명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사 9명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9명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방향이 잡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동성결혼 합헌이다 하면 합헌이 되고, 오바마케어 합법이다 하면 합법이 됩니다. Affirmative Action 위법이다 하면 위법이 되고, 낙태가 합법이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도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판사가 있고 진보적인 판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 4대 4입니다. 결혼 1명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합법의 추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 고령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대법원 판사의 벤치에 앉게 될 것인가,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화당 대통령의 공화당 상원입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지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사 지명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차례입니다. 누가 과연 지명이 되고 인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미국의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 그리고 소수계 인정 문제에 대한 판결, 이런 것에 대한 방향, 기준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climate change입니다. 기후변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환경 문제에서 시작해서 경제, 정치, 국제, 법률 문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초점, 대기 오염, 환경 오염입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오일을 더 정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가가 올라가죠. 또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개발도상 국가들이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미국만 손해를 보는, 미국만 부담을 주는 그런 딜도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석탄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주기적인 변화다 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석탄 규제를 하면은 기업의 부담이 생기니까 이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주들이고 Red States라고 부르죠. 여기에 석탄 산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규제하면은 이쪽의 경제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반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주의 의원들 석탄 개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 구성상 보수주의 의원들의 의석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지금 200여 국이 서명한 페리스 협약을 탈퇴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생각은 실이익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중국도 서명을 한 것이 바로 페리스 협약입니다. 네 번째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부주의 14개 주가 연방정부를 제소를 했습니다. 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땔감까지 걱정을 해? 그것은 위법이야. 그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밋 체인지의 문제가 에너지 문제에서 시작해서 환경 문제, 국제 문제, 소비자 문제, 경제 문제, 의회 보수화, 정치적인 문제, 연방과 주의 권한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국제협약 탈퇴, 석탄산업 보호 정책, 이것이 이제 계속이 되면은 일산화탄소는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2030년까지 대기의 배기가스를 32% 줄이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탄 사용을 규제해야 되고 오일을 더 정화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일산화탄소가 주범이다. 고로 규제를 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 공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 기후변화는 지구 대기의 주기적인 변화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고로 에너지를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미국만 부담을 느끼게 된다. 고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이 오늘부터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이번 주에 9명의 지명자들이 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는 전원 인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인준에는 5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52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청문회에 동료 상원의원인 민주당의 코리 부커가 반대 증언자로 나서게 됩니다. 인준의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프 세션스는 1986년 연방 판사 청문회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인준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제리드 카슈너가 화이트하우스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임명됐습니다. 이 직책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는 중동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올란도 경찰관 피살 사건. 올란도 여자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인에 대한 체포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무장한 상태로 도주해서 인근 학교들이 휴교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6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어제 잠수함 핵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한 달 만에 크루즈 미사일 핵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은 3대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림슨이 어제 금년도 칼리지 풋볼 챔피언이 됐습니다. 숙적 알라바마에게 종료 1초 전 역전승을 거두어서 35대 31로 승리를 했습니다. 35년 만에 첫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차세대의 리더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장인 맥코믹 플레이스는 만석이고 경비가 삼엄합니다. 자이언에 있는 데일리 퀸이 폐점됩니다. 본사는 인종적인 욕설을 해서 문제를 야기한 자이언 점퍼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퍼 주인은 흑인 고객과 리펀드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고객의 자녀들 앞에서 인종적인 욕설을 퍼부었었습니다. 하이드파크에 있는 이발소가 관광객과 언론사의 방문으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단골 이발소입니다. 하이드파크 헤어살론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그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늘 최고 47도, 내일은 44도입니다. 목요일 흐리고 눈, 최고 30도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26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30도입니다.